결혼하고 돈을 합치지 않는 신혼부부들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득을 완전히 오픈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는 오픈은 하되 일부는 감추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감추는 경우.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시나요?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세 번째 경우,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짚어보고 세 번째 경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완전히 오픈하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각자의 월급과 성과급, 이런 모든 인컴들을 오픈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약간 이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일 때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아파트 3, 4채 정도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성과급도 이때는 좀 빠방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1년의 지출과 그다음에 고정비, 자동차세, 지방세, 경조사비 이런 것들을 일부 정해둬서 지출을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해요. 하지만 돈을 모으는 속도 측면에서는 제일 빠르다고 자부합니다. 아니 근데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 들어가는 상황도 있고 출산휴가 들어가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은 쪼들리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맞아요. 저희가 돈을 모으기가 힘들었던 부분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쓰고 제가 혼자 월급을 벌어들이고 거기에다가 전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또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는 좀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신혼 초기를 생각하면 이때 돈 모이는 속도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각자의 비자금도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선물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부모님께 용돈도 조금씩 더 드리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것만 챙기려고 비자금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주변에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오픈하고 일부 감추는 경우입니다. 월급은 서로 오픈해서 모으되 각자의 보너스는 건드리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식생활비나 함께 지출하는 관리는 제대로 관리를 하는데 그 외에 뭐 보너스라든가 야근 수당으로 들어오는 택시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각자 관리하는 거.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과급이 나오면 일부는 오픈해서 합치는데 일부는 본인이 약간 꼼쳐두는 그런 비자금을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살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내가 혼자 관리하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얼마를 더 얹어서 드린다던가, 배우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선물을 살 때 5만 원이나 10만 원에서 해결할 거를 조금 더 웃돈 줘서 더 좋은 것을 사줄 수도 있고, 배우자 취미생활을 하라고 뭐 운동권을 끊어준다던가, 요즘에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 힘들어해 보이는 게 있어서 마사지 10회권을 딱 이런 걸 끊어줄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은 뭐 아이 용품이나 놀이비용들 이런 것들도 해주면 정말 금상첨화의 비자금이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은 친구들과 뭐 술자리를 간다던가 아니면 유흥을 즐기러 간다던가, 갑자기 바꿀 필요가 없는 골프채를 바꾼다던가, 세컨카를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쓰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비자금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 마지막입니다. 완전 감추는 경우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얼마를 버는지 모릅니다. 그냥 각자가 그냥 필요한 생활비를 각출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남은 월급과 성과급은 물론 다 비밀입니다.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조차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느 회사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저축을 잘 하고 있거나 두 분 다 경제 개념이 모두 충만하다면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 다 월 소득이 정말 미친 듯이 월 1,000, 월 2,000 이러면은 전혀 문제 없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부부가 몇이나 있을까요? 공동생활비를 각출해서 지내는 주변의 지인들이 몇 명 있는데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취미생활도 각자 잘 하고 있고요. 여행도 1년에 한 번씩은 본인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렇게 다녀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가족끼리도 가죠. 제 입장에서는 정말 부럽게 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러운 부분의 이면에는 저 말 못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부부의 소득이 다른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아깝다는 생각이 차츰차츰 든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돈 문제로 인해서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의견 충돌도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2030의 젊은 부부들 이혼율이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라던가 경제 개념 등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반 결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완전히 돈에 의해서 생활을 철저하게 가르는 결혼 생활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먹는 혼술,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샴푸나 로션,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각자 돈으로 해결하고 정확히 같이 공유하는 것만 반반으로 하자, 이런 풍조가 되게 만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과연 올바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모을 때 어떤 형태로 돈을 모으시나요? 소득을 오픈하시나요? 일부만 오픈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비밀로 해서 돈 관리를 하시나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를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소득을 완전히 오픈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내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월급 기준으로는 한 2배 이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이유는 저희 부부는 공동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이를 위한 자산을 마련해주는 것, 그리고 노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꿈꾸는 것을 자주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이 잦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장을 보는 것 때문에 자주 돈 때문에 좀 다투기도 합니다. 목표가 같은데도 말이죠. 의견 충돌이 있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짠돌이처럼 살면서 어떡하냐, 현실의 그런 생활도 중요한 거 아니냐, 다른 친구들은 어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한다는데 나 혼자 이렇게 돈도 안 쓰고 있는 거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우리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을 부럽고 재밌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반려자, 제 와이프죠. 와이프와 함께 합심해서 노후를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잡고 있어요. 그건 아직 얘기가 두 돌이긴 합니다만 세 돌, 네 돌,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상황이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욕구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절제를 하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좀 모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더 큰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가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을 위해서 절제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갖는 돈이 있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쓰고 싶을 때 쓰고 홀리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함께 영원을 약속한 반려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 결혼 생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좀 누추하고 남루하여도 그렇죠? 계획한 것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다시 저와 아내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지금은 저축하는 길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택은 각자가 해야 되고 성향은 각자 다 다르니까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는 사람만 보는 제 채널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톱 깎아야겠네.